무사 여신들, 제우스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클레이오는 일방적인 사랑을 했어요. 피에로스에게 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피에로스는 미케네의 왕이었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클레이오가 한 것이죠. 왜냐하면 피에로스에게는 9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피에로스가 그 딸들의 이름을 무사로 이름을 짓고 피에로스의 부인이 우리 딸들이 무사 여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약간 신을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무사 여신들이 이 피에로스의 그 딸들을 다 까치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에로스하고 무사 여신들하고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클레이오가 이 피에로스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의 원인은 아프로디테의 저주라고 했어요. 아프로디테의 이제 저주인데 아프로디테는 이제 사랑의 저주를 내리는 것이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이오가 사랑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 피에로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클레이오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비웃었어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여기 아도니스를 사랑했어요. 아도니스는 아시리아 왕 키나라스하고 그 딸 미르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딸 미르라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키니라스가 자기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쁘다 이런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해서 아프로디테가 미르라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고 그 부녀지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도니스고 아도니스를 아프로디테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이제 클레이오가 비난했고 그 비난에 대해서 아프로디테가 클레이오에게 또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클레이오하고 페로스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휘아킨토스라고. 근데 이 휘아킨토스는 엄청나게 잘생긴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타미리스. 타미리스는 필람몬의 아들이에요. 필람몬은 아폴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 필람몬, 그 아들 타미리스, 이는 이제 트라케의 음유시인이에요. 음유시인은 돌아다니면서 시, 노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뭐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 연회를 베풀면 거기에 이제 꼭 시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야기를 짓고 시를 짓고 이런 풍습이 있어서 대체로 음유시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손 감각이 좋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뭐 마사지 같은 게 문화적으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글로 쓰여져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 음유시인들이 다 암기를 했어요. 그 많은 분량을 암기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뭐 심청가, 춘향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래거든요. 판소리 굉장히 길어요. 그 완창을 하면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진 않지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던 것이죠. 어쨌건 타미리스는 트라케의 아주 유명한 음유시인이고 타미리스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휘아킨토스를 사랑했어요. 근데 휘아킨토스가 또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아폴론의 사랑을 받았어요. 서로 이제 아폴론하고 휘아킨토스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 원반 던지기 경기를 같이 하다가 아폴론이 원반을 던졌는데 그것을 휘아킨토스가 맞고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또 제피로스라는 서풍의 신이죠. 서풍의 신도 휘아킨토스를 좋아했어요. 이 휘아킨토스는 그러니까 타미리스, 아폴론, 제피로스 남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피로스가 아폴론하고 휘아킨토스가 노는 게 이제 질투가 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질투에 못 이겨가지고 아폴론이 원반을 던졌을 때 바람을 재빠르게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휘아킨토스를 죽이게 만드는 휘아킨토스도 죽었어요. 타미리스는 이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타미리스와 휘아킨토스를 인간 사이에서 최초의 이제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 것이니까 그래서 최초로 남자를 사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타미리스는 오만하게도 키타라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아주 잘했는데 자기가 무사 여신들보다 더 낫다. 그래서 노래 시합을 하자고 자청을 해요. 그래서 무사 여신들하고 대결을 했고 당연히 무사 여신들이 이겼죠. 그래서 무사 여신들이 이 타미리스의 눈을 빼앗고 시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재주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타미리스는 슬프게도 이 시력만 빼앗았으면은 음유시인으로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노래하는 재주까지 빼앗아 버려서 아마도 이제 거린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사 여신들, 그래서 클레이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은 에우테르페. 에우테르페는 음악과 서정시를 담당하는 무사예요. 아까 클레이오는 역사였어요. 강의 신이죠. 스트리머. 여러분이 지도에서 이걸 찾아보세요.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스트리머 강이에요. 스트리머 강. 크지 않은 강인데 이 스트리머 강하고 사이에서 레소스를 놨다고 돼 있어요. 레소스는 일리아스에 나와요. 이 트라케의 이제 트라케 지역의 왕인데 트라케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마 거기 도시국가들 여러 개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국가의 왕인데 레소스는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그 전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돌론 있죠, 돌론이 트로이아 정탐꾼으로 해서 그리스 쪽으로 가다가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에게 걸려가지고 이 레소스에 대한 1급 정보를 다 털어놨어요.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레소스 트라케 막사로 가서 트라케의 왕 이 레소스를 죽이죠. 그래서 레소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죽게 되는, 왜냐하면 그 경계도 도초도 별로 잘 이렇게 서지 못했고 금방 왔기 때문에 전투에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던 그런 군이었고 레소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하고 또 황금 마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레소스를 죽이고 약탈을 했죠. 그때 유명한 레소스예요. 그래서 레소스는 어머니가 누구다? 무사 여신 중에 하나였다. 뭐 다른 얘기에 의하면 칼리오페 서사죠. 서사시를 담당했던, 그래서 칼리오페라고도 하고 에우테르페라고 얘기도 하고 어쨌건 그 강의 신하고 이 무사 여신이 결혼해가지고 레소스를 낳은 거예요. 탈레이아는 이제 희극의 신이에요. 무사 여신 중에서 그가 아폴로나하고 사이에서 코리반테스를 낳았어요. 코리반테스들은 퀴벨레의 의식을 수행하는 그런 남자들이거든요. 이게 퀴벨레는 저기 프리기아 지역은 그 트로이보다 더 동쪽으로 내륙 쪽으로 더 간 그 지역이 프리기아 지역에서 지모신 대지 여신이에요. 그 퀴벨레의 의식을 돕던 그런 남자들, 그들은 이제 퀴리반테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무사 여신하고 또 아폴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다. 그 다음에 멜포메네는 이제 비극과 관련된 무사예요. 그리고 하신 아켈로우스. 여러분이 아켈로우스도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어스에서. 구글에서 아켈로우스를 검색해도 돼, 우리말로. 그러면은 위키 백과가 나올 거예요. 위키 백과에서 언어를 영어로 바꿔서 그 철자를 확인한 다음에 구글 어스에서 그거를 영어 철자를 검색해 보면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선 사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켈로우스는 나중에 헤라클레스하고 여인 하나를 두고서 서로 다투게 되거든요. 데이아네이라라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때 이기죠. 아켈로우스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그 여인을, 아켈로우스를 이기고서 이제 여인을 획득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돼요.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세이렌 자매들이 태어나요. 세이렌 자매는 오디세우스에서 보면은 둘이에요. 근데 다른 전승에 하면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인어와 같은 형상 또는 셋,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쨌건 세이렌의 특성은 아주 노래를 잘해요. 아주 감미로운 노래. 그래서 역시나도 이 무사 여신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노래소리에 유혹당하고 속아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세이렌이 잡아먹는 것이죠. 뼈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오디세우스 이야기할 때 세이렌 자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무사 여신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제우스 자식들 중에서 헤파이스토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우스하고 헤라 정식 아들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장자예요. 이게 헤파이스토스가. 그 다음에 아레스도 낳고 일리아스에서 나온 호메로스 버전이에요.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제우스와 사이에서 낳았어요. 근데 다리를 절어서 또 못생겨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림포스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떨어진 적이 있고 두 번째 떨어져. 두 번은 제우스가 헤라를 공중에다가 매단 일이 있었어요.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점령하고 나오는데 제우스를 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보고 화나가지고 헤라를 거꾸로 매다는. 그래서 자매신 또 헤라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헤라의 편을.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헤파이스토스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렘노스 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렘노스 섬에 떨어졌고 렘노스 섬도 한번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그 근처 바다에서 누가
그 헤파이스토스를 구해주고 또 보호해 주었냐면 테티스, 에우리노메.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고 나중에 그래서 일리아스에서도 보면은 테티스가 아킬레우스 대신에 무구를 만들어 달라고 헤파이스토스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 인연이 있었고 에우리노메는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산미신을 낳아요. 카리스 여신들. 그래서 카리스 중에 하나가 이 헤파이스토스 부인이 되는 에우리노메하고 헤파이스토스, 카리스 이런 인연이 있는 것처럼 일리아스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버전은 헤파이스토스는 헤라 혼자서 낳았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원래 이제 메티스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메티스에게는 예언이 있었어요. 메티스가 낳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식에 의해 가지고 축출당하는 그런 운명이 걱정돼서 제우스는 메티스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 아테네가 태어나죠. 근데 아테네가 태어날 때 머리가 이제 뽀개지게 아프니까 이거를 누가 제우스의 머리를 쪼갠 거죠. 누가? 헤파이스토스가 쪼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프로메테우스가. 근데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쪼갠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보면은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 메티스예요. 메티스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찾아갔을 때 구토제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먹일 수 있도록 제안을 도와준 게 메티스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그 메티스하고 사이에서 이제 아테네가 태어났으면 헤파이스토스는 아주 후에 헤라하고 결혼해서 낳기 때문에 아테네가 누나죠. 헤파이스토스에 비해서는. 근데 아테네가 태어날 때 헤파이스토스가 도와줬다라는 거는 약간 좀 순서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여튼 신화는 이야기가 서로 시간 순서라든지 이게 조금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전해지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아니고 프로메테우스가 이 제우스의 머리를 이렇게 도끼로 쪼갰다 이런 얘기를 다른 이야기에서는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가 완전 무장한 상태로 나와서 어디로 뛰어드냐면 이 트리톤이라는 리비에 이집트 옆에 있는 국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강 또는 호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 트리톤. 보통 우리가 트리톤 하면은 포세이돈의 장자예요. 포세이돈의 정식 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트리톤은 그게 아니고 리비아의 강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뛰어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 이쪽 지역에서는 아테네를 섬기는. 그래서 아테네는 주로 이제 이집트나 리비아, 아프리카에서 온 신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디오니소스라든지 아폴로는 동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에서 전해져 내려온 신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헤라는 원래 이제 그리스 원래 선주민들 그리스 지역에서 믿었던 아마도 대모지신, 대지 여신이었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통치자. 그리고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은 북쪽에서 그러니까 아카이오이족이라든지 도리스인들이 내려오면서 약간 전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신들이 헤라와 비슷한 그런 여신들을 이제 대체하는. 그래서 그리스 사회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은 여러 지역에서 있던 신들이 융합되고 접목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자꾸 만든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본래 그리스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